시원하군. 이제 가자. 흉내내기에 불과한 총국이면서 이 정도로 정성 들여 준비해놓다니 납득이 안 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12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의 중심에 있는 이 달. 마술을 조금이라도 배운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힘이 여기로 모이는 걸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세계에 마술이 없으면 마술사도 없다. 그래서 어이 하라범, 이 성배 전쟁을 꾸민 게 진짜 당신이야? 마술사는 아닌 것 같은데. 장사꾼의 예리한 본능으로 어디에 뭘 놔야 하는지 알 수 있다네. 또 내가 알아야 하는 건 전부 성배가 알려줬지. 자네는 그 갤럭시 레인저의 서번트로군. 사냥개 가문의 수하들보다 더 냄새를 잘 맡는구만. 그나저나 마스터 곁으로 돌아가 충성스레 싸우지 않고 홀로 여기까지 쳐들어오다니 괜찮나? 그 카우보이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자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마스터군. 하지만 여기서 네놈의 목을 따면 그 고철덩이 마스터를 구한 게 되지 않나? 경험자로서 하나 충고해주지. 성배는 절대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성배가 남기는 건 욕망에 빠진 망령뿐이야. 충고해줘서 고맙군. 그래서 내가 지금 성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원망기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그렇군. 그건 성배랑 상성이 잘 맞지. 성배 전쟁도 일어날 만해. 이 신비성이라고는 없는 세계에서 성배를 손에 넣어봤자 술잔밖에 더 되나? 하지만 마력과 별개로 성배의 기적을 채울 열량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신비의 은닉을 지켜야 하는 성배 전쟁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꿈의 별에서 성배의 의식을 알게 됐고 영령의 소환을 보았으며 성배가 가져다주는 기적을 믿게 됐지. 여기 있는 놈들의 작은 소원은 에너지가 되어 성배의 거짓된 기적이 씌워졌다. 즉, 네 놈이 만들어낸 이 촌극은 놈들의 소원을 짓밟아야 성립된다는 거지. 정말 대단한 식견이군. 이 세계의 서번트, 자네 등장은 확실히 의외였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지. 성배에는 더 순수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바로 너희 말이야, 음표 아가씨. 아니, 페나코니의 자네의 진정한 매력을 선보일 때가 왔군. 하라고 한 일은 다 끝났어. 고생했네, 친구.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군. 난 아직도 자네가 스크린 위에서 했던 연기와 춤, 그리고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자네는 활짝 핀 붓꽃 같았지. 하지만 전성기 때의 무대 위 모습보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난 더 좋아한다네. 거치장 없이 평범한 자네 말이야. 그만하지, 오티에. 시대에 뒤떨어진 비유는 어젯밤 남긴 음식물 쓰레기처럼 구역질이 나니까. 난 약속을 지켰어. 이젠 당신 차례야. 조급해하지 말게, 친구. 자네가 원하는 모든 건 마술과 기적이 아닌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으니, 성배란 건 황금으로 만든 용기에 불과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 곧 올 거야.
자네가 할 일은 의식의 마지막 단계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두는 거지. 그게 끝나면 약속을 지키겠네. 오티, 당신의 사업 감각도 이 세계와 함께 부패한 모양이네. 아까 그 서번트도 겨우 제압했는데 나보고 전부 다 쓰러뜨리라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그레디와 다르게 자네는 진정한 예술가이지 않은가? 무대 위에서 혼자 다양한 캐릭터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재능, 자네야말로 이 영웅들의 천적이지. 내가 성배에 축적한 힘을 그들을 압도하는 패를 주겠네. 그럼 이 성대한 의식은 무사히 막을 내리게 될 거야. 안식은 타올라 기사의 혼이여. 타올라 기사의 혼이여. 이런 족발. 그 파란 형씨 먼저 가서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설마 그 귀여운 늑다리한테 당한 건 아니겠지? 싸운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랜서답지 않네요. 그 남자라면 걸지 않아도 될 싸움을 걸고 만족스레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지. 은표 아가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잠깐, 상황이 조금 이상해. 은표 아가씨, 여기서 랜서를 보지 않았나요? 봤습니다. 극장에 온 그는 도착하자마자 손에 쥔 창으로 오티 씨를 스크린에 꽂아버리려 했죠. 그의 판단은 훌륭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루지 못한 소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에게도 같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티가 의식을 마칠 때까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통스럽지 않을 테니까요. 무대 위에 뜨거운 열정과 야망은 내려놓으세요. 무대 뒤의 배우들이 피로와 화장을 지우는 것처럼 편히 쉬세요. 막을 내려라! 덧없는 범인은 아리아이! 이곳은... 이럴 수가... 어떻게 브리튼을... 말도 안 돼... 네... 이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초원도, 바람도, 거리도... 캐스터가 제 기억을 이용해 가둬두려는 걸까요? 이 마을은 제가 기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입니다. 우와! 아르토리우스잖아! 너도 검 뽑으러 왔어? 아르토리우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에이든? 뭐,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그 멀린이란 마술사가 바위에서 검을 뽑아낸 사람이 브리튼의 왕이 된다! 같은 거창한 말을 하는걸. 그럼 견습 기사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하고 싶어지지. 하지만 말야, 체구가 작은 네가 선정의 검을 뽑아 왕이 되는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위의 검이 부디 올바른 왕을 선택하길. 가시죠, 마스터. 여기에 우리의 볼 일은 없습니다. 아르토리우스, 제 남성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브리튼의 왕이 여성이란 게 알려지면 통치에 어려움을 겪었을 테니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제가 선정의 검을 뽑기 직전의 시간일 겁니다. 저희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캐스터가 마물이나 이민족의 군대, 용 같은 수단을 준비해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모든 게 다 그립네요. 기사로서 마을을 나온 이후로 돌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어린 시절의 꿈 이야기죠. 근데 좀 아쉬운 건 저에게 맞춰 만들어진 환상인데 탈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가장 간절했던 꿈은 에마를 가지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저는 기사에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 길을 달려나가 초원 끝에 있는 벡터경의 집에 다다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거든요. 절 맡아 키워주신 노기사입니다. 어떤 의미론 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죠. 그는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농담을 들으면 누구보다 잘 웃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버릇처럼 제게 이 땅의 이상적인 왕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제 모습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터. 옛날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저 꿈이나 환상일 뿐이라 해도 모처럼 얻은 기회이니 제 고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캐스터가 소환한 병사라면 꽤나 까다로운 상대일 겁니다. 저런 장난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뒤로 15년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 사육과 검술 훈련에 쏟았으니까요. 쉬고 있을 때는 마술사인 멀린이 꿈에 나타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스터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선 아직 들은 적이 없군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누군가 우주 정거장에서 날 깨웠다는 거야. 그렇군요. 마스터의 성격이 조금 자유로운 건 과거의 속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군요. 내 기억의 시작은 무별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지. 과거는 없지만 미래는 있어. 난 정말 자유로워. 그건 괴로워도 좋은 여행을 계속해 오셨군요, 마스터. 생전에 저도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한때 저에겐 목표로 삼은 인물상이 있었습니다. 흰 용이 되어버린 비왕 보티건으로부터 이 땅을 구하고 이민족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바란 대로 브리튼을 구하는 이상적인 왕이 된다.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술사는 바위에 꽂혀있는 선정의 검을 뽑으면 제 소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브리튼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보티건을 죽이고 이민족을 몰아내 원탁의 기사를 모아 난공불락의 카멜로 성을 쌓으면 브리튼은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찰나의 아름다운 꿈에 불과했죠. 휘하의 기사들은 떠났고 그 중에는 제게 검을 겨누는 자도 있었습니다. 곧 브리튼은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죠. 선정의 검을 뽑기 전부터 멀리는 이 전말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검을 뽑으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슬픈 결말을 맞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나라가 가장 번영하던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튼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돼. 지금의 번영은 왕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지. 제가 나라의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슬픈 결말을 맞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빈 씨의 오라버니인가요? 확실히 당시의 제 생각이나 행동은 그 사람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이상적인 나라를 그려서 보여준 줄 알았지만 브리튼에 남겨진 건 끝없는 전쟁과 피 흘리는 전사, 그리고 굶주리는 아이뿐이었죠. 파멸을 맞이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제 나라나 백성이 아니라. 이게 선정의 검이야? 이 검을 뽑지 않았더라면, 나보다 더 왕에 어울리는 자가 있었더라면 하고 얼마나 상상했는지. 제가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브리튼은 이상적인 나라가 됐을까요? 그때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선정의 검을 뽑아 왕이 될 것인가? 그 길을 버리고 고향에 남아 자신의 인생을 평온히 보낼 것인가? 그녀는 지금 저를 선택의 순간으로 데려왔군요. 마스터, 저는 조금 지쳤습니다. 역시 말이 갖고 싶네요. 해가 지기 전에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거예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소녀입니다. 왕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왜 계속 영영의 환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건가요? 차라리 검도 영광도 버리고 무대 아래서 타인의 희비를 감상하는 범인이 되는 게 낫죠. 여러분이 그 영웅의 가면을 하나하나 다 벗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선택과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이 지워질 때까지 전 여러분 모두를 위해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준비해 놓았답니다. 물론 당신도요, 개척자. 그러니 넌 남을 거야, 신입? 너 같은 녀석이 헤르타 정거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모든 운을 다 써버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할게. 지원과 일은 네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다는 걸 알아둬. 나도 처음 왔을 땐 너처럼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서 넌 일개 연구원일 뿐이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한 재능이 다른 사람 눈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게 뭔데? 게임 캐릭터? 그래서 난 지원과 연구 협객이거든. 너 괜찮냐? 병가 내고 의료과 가서 내 검사 좀 받아볼래? 뭐 나도 나름 은하열차 팬이라 좀 아는데 거기 탄 무명객들은 하나같이 다 엄청난 모험을 하고 다닌대. 그에 비해 넌 뭐 이뤄놓은 거라도 있어? 나 그거 들어봤어. 우주정거장에서 소장품 하나를 도둑맞았는데 어떤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그걸 삼켜버리는 바람에 반물질 군단의 습격을 받게 됐다지? 헤르타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을 거야. 그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누군지 알아?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야. 아스타 정거장 책임자님이 특별히 봐주셔서 네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된 거고, 전에 선주에서 나타난 안동을 부린 절멸대군 말이야?
내가 듣기로 절멸대군의 계획은 나부 장군이 저지했다던데? 하지만 선주 사람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지? 좋은 마음에서 한마디 해주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네 자랑거리로 삼지 마. 어디 보자. 네가 조화의 축제에 초대받아 페나코니에서 축제의 슈퍼스타가 됐다고 하려는 거지? 아하, 이제 알겠다. 요즘 관리과에서 꿈방울을 대량으로 들였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연구원들이 거기에 푹 빠져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더라고. 너도 기억 물질이 뇌로 들어가서 환각에 빠진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너 자신이 열차의 무명객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지. 열차 측에서 너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들었거든. 왜? 이제 와서 후회돼? 잘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별다른 특기는 없는 것 같네. 일단 쉬운 일부터 줄게. 지난 반년간 지원과 경비 보고서 정리, 다음 한 달간 연구회의 예약, 각 레벨 연구원의 과제 신청 수집. 이 정도면 한동안 빠듯할 거야. 뭘 그렇게 놀라? 우주정거장에서 우리 지원과는 먹이사슬의 최하위라고. 이런 일은 일상 다반사지. 그럼 난 간다. 맡은 일 잘하고 있어. 가끔 14살 때 양자 역사가 아닌 우주 지리를 선택한 걸 후회하기도 해. 그땐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봐.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일까? 뭐, 다 쓸데없는 생각이지. 신입, 이미 내린 결정으로 후회하지 마. 날 봐봐. 나름 괜찮지 않아? 늦었잖아, 신입. 몇 시스템 일만 더 늦었어도 천국이 안에 못 맞췄을 거야.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봐줄게. 얼른 일해. 책상이 엉망이네. 이걸 내가 다 정리해야 하는 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느려. 그렇게 하다간 엠버로드가 망치를 한번 딱 내려칠 때까지 다 못 끝낼 거야. 뭘 멍하니 그러고 있어? 우주 생체 모방 우렁이가 너 대신 일해줄 것 같아? 이 보고서는 왜 끝이 없는 것 같지? 게다가 기록된 내용도 이상해. 잠깐, 저 사람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려는 거라면 이렇게 답해주지. 없다.
에이, 여기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너도 그런 쪽인가? 매일 연구원들이 나한테 와서 잡담을 하는데 하나같이 자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한탄하더군.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신이 있을 곳은 다른 곳이라고 착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야. 그 근성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도망쳐봤자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언젠가는 갈 곳을 잃게 되겠지. 내 생각에 이곳 생활은 충분히 풍족하다고 보는데 세계에 위기가 닥쳐 있지도 않고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광인도 없어. 주방도 쓰기 편하고 식자재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뭐 보석을 물처럼 쓰는 아가씨는 여기에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지. 평범한 일상. 하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거다. 손에서 놓고 나서 깨달아봤자 그땐 늦어. 어때? 이상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됐나? 역시 여길 떠나고 싶단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모양이군. 피곤해.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 하지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란 생각엔 변함이 없어. 우서라는 왕의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나타나기 전에 브리튼의 백성을 이끌고 있던 건 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나자 그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파괴하는 흰 용을 토벌하려다 패하고 말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건 무엇인 것 같나요? 우서왕은 승산없는 싸움에 도전했습니다. 흰 용을 앞에 두고 검은 부러졌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인간의 틀에서 본다면 이는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검을 든 그의 모습은 새카만 브리튼의 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눈에 보이는 별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반짝임에 거짓은 없습니다. 그 빛이 다음 영웅의 길을 계속 밝혀주겠죠. 이름을 잃어버린 그 서번트는 저희의 인생을 무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보구로 별들의 반짝임을 감춰버렸어요. 하지만 마스터, 당신에게 아직 용기가 있고 별이 되길 바란다면 당신을 보고 있는 관객도 다시 무대에 올라와 영웅이 될 겁니다. 저도 모르게 거창한 말을 해버렸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멀리는 어설프게 흉내내 본 것에 지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말에 올라타 초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마스터, 당신의 꿈도 제 꿈도 이제 곧 끝을 맞이하겠죠. 정말 이상한 꿈이야. 이제 오늘의 일을 하러 가야지. 다음 한 달간 지형과 회의 예약. 어제보단 쉽겠지. 야, 땡땡인가? 미안하지만 이미 10,000원이야. 뭐 어때? 넌 일하고 난 놀면 되지.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기억났다. 너 몸에 스텔라론이 있는 녀석이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때 반딧불이처럼 빛나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충고 하나 해줄게. 너처럼 젊은 녀석은 어디서 스승이라도 구해 자신이 있을 곳을 만드는 게 좋아. 영웅처럼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지. 그나저나 아가씨, 낚시에 흥미는 없나? 밖에 진공인데도 꽤 낚이더라고. 회유하는 무형의 연어, 뜨거운 싸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규소 기반 연고라. 아, 그리고 전에는 저금통도 낚았어. 그러고 보니 은하 열차가 또 온다는 것 같아. 이번엔 한동안 여기 머물 작정이라는데 모처럼이니 구경할 겸 가까이 가보지 않을래? 은하열차. 난 저들의 초대를 거절했어. 그때의 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오랜만이야. 우주 정거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스타하고 얘기해봐. 분명 널 도와줄 거야. 우린 너랑 헤어진 뒤로 또 여러 곳을 갔었어. 벨로보그, 선주 나부, 페나코니. 여정에는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있었지. 다낭?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부로 돌아갔어. 어쨌든 거긴 원래 그의 고향이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알아? 다낭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웰트는 바라던 대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어. 그가 무사히 그곳에 도착하길 바래. 차장의 이름은 어디서 들었어? 다낭이 말해준 거야? 폼폼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열차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가끔은 네가 우리와 함께 떠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척 여정에 후회와 만약은 존재하지 않아. 마치 세븐스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기억의 정원 친구들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어. 무명객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 여길 떠난 후 몇몇 승객들이 잠시 우리와 함께했지만 지금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 최근 스타피스 컴퍼니의 친구가 우릴 보고 카멜롯에 한번 가보라고 하던데 거긴 오래전에 반물질 군단에 의해 파괴된 곳이야. 근데 최근 들어 몇 번 SOS 신호가 왔다더라고. 거기 가는 김에 우주정거장에 잠시 정차하면서 얘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해. 네가 원한다면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떠날 수 있어.
생각 좀 해보죠.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 꼭 답을 드릴게요. 좋아.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난 그 선택을 존중할 거야. 피곤하네. 그냥 돌아가자. 은하열차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새 한 마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수였죠. 권력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새는 감옥에서 수많은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투쟁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마침내 새와 회중시계 하나, 늑대 한 마리, 그리고 수많은 동료가 감옥을 뚫고 나왔습니다. 새는 자유를 얻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무대 위와 스크린 안에서 아름다운 깃털과 노래를 선보이며 예전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답니다. 페나코니는 금세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죠. 새가 부르는 노래, 출연한 영화,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 전부 돈이라는 이름의 세상에 갇혀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영화회사는 새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새는 이 숨막히는 시공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의 예명을 빼앗고 스크린 위에 그녀를 대신할 어린 새를 구했죠. 그리고 더러운 소문과 억측으로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에게 오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나요? 그 반대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복수할 상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빼앗긴 제 이름을 되찾고 제 모든 작품을 지워버릴 거예요. 로서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릴 겁니다. 과거에 갇히고 빼앗긴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이 성배 전쟁을 끝내러 온 마스터와 영령을 보구에 가둬두어선 안 돼요. 오티 어르신이 당신의 소원을 이뤄줄지도 모르지만 그가 요구하는 건 더 큰 대가일 거예요. 이 점은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오티는 페나코니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죠. 마스터, 그는 성배에 바라는 게 있는 벌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성배가 매수할 수 없죠. 제가 보구를 해제하길 바라시나요? 그럼 영주를 사용해 명령하세요, 마스터. 계약과 법률로 제 이름과 사업을 앗아간 그 사람들처럼. 자! 제가 그렇게 할 리 없던 거 알잖아요, 은표 아가씨. 저희 내기예요. 한평생 다른 사람과 내기라곤 해본 적 없지만 전 당신에게 영웅의 가면을 빼앗긴 마스터와 서번트들이 절대 당신의 보고에 갇히지 않을 거라는 데 걸겠어요. 그들을 믿으니까요. 그럼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 몸이 무거워. 안 돼.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스텔라론 아가씨 아냐? 칵테일이라도 한 잔 살까 했는데 아직 미성년자였네. 안 되겠군. 우연이군. 나도 내가 우주정거장 경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래서 넌 은하열차에 탑승하고 싶은 건가? 너 같은 연구원은 매년 몇 명씩 나오지만 막상 기회가 오면 예외 없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지. 답답한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 목숨 건 모험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넌 어느 쪽이지?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어차피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같은 건 별 볼 일 없어. 이 세상에 후회를 모르는 인간 따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나아가길 주저한다면 영웅이란 존재도 태어나지 않았겠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여행길이라도 소원을 품고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그 어리석음이 무명객이나 개척자 그리고 영웅을 만들어 왔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형도 어떤 영웅이 한때 존재했다는 증거다. 그저 조잡한 공예품일 뿐 누군가의 달콤한 소원이 우연히 그걸 기록으로서 역사에 새긴 것에 불과해. 열차는 이미 출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네가 정말로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열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지 않나. 정말로 네가 무명객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할 건 하나다. 열차는 이미 떠났어. 지금 가봤자 헛수고일 뿐이야. 연구실 가자. 식당 가자. 낚시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우주정거장에서 지내는 거 좋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이곳은 반물질 군단도 풍요의 흉물도 없는 우주에서 가장 안락한 낙원이야. 뭔가가 날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어. 그들을 피해야 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마. 무명객의 미래엔 허무와 절망만 있을 뿐이야.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너보다 훨씬 뛰어난 무명객인 뛰어난 켈백도 칠흑 같은 우주에 집어삼켜져 다시는 못 돌아왔어. 드디어 인정했네. 내가 무명객이란 걸. 그걸 뽑으면 불행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걸 뽑을 건가요? 멀린도 똑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갈망하던 거 아닌가요? 확실히 저보다 더 선정의 검을 뽑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리번을 뽑은 그 소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분수를 몰랐다 해도 그녀는 그저 흰 용에 도전한 왕처럼 무언가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만약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마스터, 평화로운 꿈 세계에서 충분히 쉬셨죠? 자, 저와 함께 여기서 나가시죠. 당신들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후회 따윈 하지 않아.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맹목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설마 후회해 본 적이 없나요?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한다. 고통으로 떠나라. 마스터, 지시를 휘몰아쳐라! 빛은 별의 희망, 땅을 비추는 생명의 증명. 보아라, 엑스! 당신들 같은 바보가 될 수 없어요. 당신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군. 반드시 승리를. 빛은 별의 희망, 땅을 비추는 생명의 증명. 보아라.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게.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 실패했군요. 배신자에게 참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음표 아가씨, 무대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는데 어째서 감옥을 벗어난 후에도 페나코니의 무대 위에 남는 선택을 한 거죠? 전 아직도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거친 죄수가 조용해지고 울고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미소 짓기 시작했던 걸 기억해요. 이런 소소한 일들 덕분에 창살 속에 있어도 전 자유롭다고 느꼈죠. 하지만 페나코니는 변했고 많은 엠버 기원이 지난 후에는 더욱 낯설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이 새로운 감옥에 갇혔고요. 됐습니다. 이젠 이 모든 걸 끝낼 때예요. 마스터를 배신한 서번트에게 존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영주로 명합니다. 아스나 씨, 페나코니를 대표해 당신의 이름을 돌려드리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무명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붓꽃의 어머니여, 고개를 드세요. 제차 영주로 명합니다. 당신의 영령이라는 증거를 돌려드려요. 당신의 죽음으로 가수와 배우들은 상인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아야 함을 깨달았죠. 당신은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페나코니 5대 가문 중 하나인 붓꽃 가문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린 거 아닌가요? 당신의 학생인 메이븐과 친구인 시계공이 함께 만든 좋은 꿈 마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은표 아가씨의 이름을요. 더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거듭 영주로 명합니다. 후배로서
당신에게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돌려드릴게요. 붓꽃의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동도 곧 끝날 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극장에서 나와 직접 엔터테이너들을 보길 바라요. 과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든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은 영웅이니까요. 마력과 비슷한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의식은 이미 완성에 가까운 것 같군요. 남은 2명은 라이더와 버서커. 기다리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요? 아니, 둘이서 동시에 덤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대가 성배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고전을 면하긴 어렵죠. 마스터, 이 검에 대고 당신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부틸 씨랑 다른 사람들도 나왔네. 가서 다들 어떤지 확인해 볼까? 타올라라 기사의 혼이여. 또 다른 삶이라. 페나코니의 꿈방울은 확실히 건강에 해롭네. 그 조화의 축제가 내 목숨의 반을 가져갔는데 방금 그 서번트가 만들어낸 환상이 남은 반도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넌 어디에 갇혔었는데? 어떤 배팅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꿈. 거기서 난 성실한 직원이 되어 모든 도박을 끊었지. 이런 족발 도박을 끊다니 진짜 건전한데. 넌 어디로 보내졌는데? 난 그냥 간만에 재회를 좀 했지. 이게 누군가? 제일 먼저 고유결계에 갇힌 영령 아니야. 그 교만한 2다리는 쓸 기회가 없었나? 돌아오자마자 듣는 게 니놈의 잔소리라니. 골치 아프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 모험을 한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물고기 머리를 한 적이 나왔던 것 같아. 아스나 양도 실패한 것 같군. 참 아까워. 한 걸음만 더 갔으면 그녀가 서번트와 꿈의 불꽃을 분리해내고 그걸 성배의 연료로 삼았을 텐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협력이지. 파트너가 아무리 훌륭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귀여운 늑다리가 주최한 성배 전쟁은 대체 무슨 울보 유령 같은 걸 꾸미고 있는 거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을 보니, 그건가? 불로불사라도 노리고 있는 건가? 난 이미 10 엠버기어를 살았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의료팀이 노력해서 날 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지. 그럼 라이벌을 제거할 작정이었나? 마스터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던데. 정말 엄청난 오해로군. 비즈니스 업계에 영원한 적이란 없는 법이라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 오티씨의 주판에도 관심이 가네요. 제가 아는 마술사들 중에는 만물의 근원에 닿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인간성도 태연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부류입니까? 세이버 양, 그런 짓을 하는 건 지니어스 클럽 놈들 뿐일 걸세.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조화의 축제는 성급히 막을 내렸고 페나코니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소원을 이뤄주는 성배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만 하면
페나코니는 앞으로 10 엠버기온 동안 흥행할 어마어마한 축제를 가지게 되는 거라네. 조화의 축제와는 비교도 안 되지. 물론 이 전무후무한 페나콘이 제1차 성배 전쟁에서 나도 개인적인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네만 그건 자네들과 상관없는 일이야. 난 사람들이 페나코니로 몰려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성배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려 하는 모습이 좋다네. 알팔파 크레딧이 도금의 순간에서 은하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래되는 것도 좋고, 적이 온갖 수단에 짓눌려 쫄딱 많은 꼴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여서 내 거대한 사업 영역의 일부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황금의 순간은 내 눈치를 보며 상품 가격을 정하고, 파랑의 순간은 날 위해 페나코니의 패션 트렌드를 만든다네. 꿈? 소원? 정말 페나코니가 이런 허무맹랑한 것들 위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페나코니를 지탱하는 건 자네들이 보기에 가장 세속적인 것, 마르지 않는 화폐일세. 돈이야말로 이 축제의 별에 가장 견고한 초석이지. 뭐가 목적이든 성배 전쟁의 승자는 한 명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네가 해온 행동은 모든 서번트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지. 그리고 지금 우린 네 눈앞에 서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난 몇 시간 전에 하던 걸 계속하고 싶은데 물고기 머리는 이제 질렸어. 소원을 이루지 못해 분해하는 늙은이의 얼굴이라면 볼거리로 충분하겠지. 흉계만 머리에 가득 찬 노인을 볼거리로 만들겠다니 좀 기품이 떨어지는군. 다들 내 뒷일을 생각하는 것 같네만 이 게임의 승자는 한 명뿐이지. 날 쓰러뜨리고 나면 자네들은 어떻게 승자를 가려낼 생각인가? 협력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떻겠나? 누구든 다른 참가자를 제거해준다면 성배의 소원을 빌 자격을 양도해주지. 계약을 체결해도 좋네. 명확한 정의와 논리적인 언어로 소원을 빌어 성배가 모든 이의 소원을 이뤄주게끔 하지. 마스터와 서번트가 싸워온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모두의 소원을 더럽혀서 만들어진 성배는 부숴버리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스터? 아니, 일단 분탕을 친 다음 박살을 내야지. 그게 맞아. 웬일로 의견이 일치하는군. 그 방법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하지, 어벤츄린? 가끔은 정의의 편에 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난 오늘치 화살은 이미 다 맞았으니 이번엔 오티씨에게 양보해드리려고. 마스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을 위해 성배를 손에 넣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표 아가씨가 보여준 꿈 덕분에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며 걸어온 길이란 걸요. 제게 성배는 필요 없습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도 지금 여기서 끊어내겠습니다. 기어코 내게 칼끝을 겨누겠다면 내가 이 방송의 마지막 시련이 되는 수밖에 없겠군. 성배 전쟁에 참여할 때 마스터는 역사적 인물을 소환해 서번트로 삼아야 하지. 이게 규칙이야. 하지만 난 누굴 소환해야 할까? 이 문제로 한참을 고민했다네. 내가 후원해준 삼류 감독? 나한테 이름을 빼앗긴 전설적인 스타? 아니, 이들은 하나같이 자격 미달일세. 근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군. 내가 날 소환하면 되지 않나? 10 멤버 기원의 투쟁을 겪고도 굳건한 전설적인 인물이 거울 속에 있었어. 그래서 난 나 자신을 소환의 촉매로 삼았다네. 페나코니 역사에 새겨진 비즈니스 거물 오티가 어떤 모습의 서번트로 내 소환에 응할지 사람들은 날 어떻게 평가했을지 보고 싶었지. 그래, 정말 마음
답이었지. 그들의 눈엔 난 페나코니의 참나무 꼭대기에 달라붙어 돈을 위해 미친 듯이 나무를 갉아먹는 존벌레였다네. 성배를 빼앗아도 붙여버려도 할수 있으면 해보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오티스가 소환한 서번트였던 부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게. 영지를 명하는 사악한 존재를 소탕하라. 사이버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한다. 마스터, 지시를. 휘몰아쳐라. 앞엔 서번트를 세워놓고 자신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건가? 정말 빈틈없는 녀석이군. 어서 상대를 해치하죠. 안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벌레들한테 잡아먹힐 겁니다. 그럼 그 일은 양보하도록 하지. 일기당천은 왕의 전문 분야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없애버려, 세이버! 엑스! 영지로 명하노니 도구를 해방시키고 성배를 파괴하라! 맡겨주세요. 엑스 칼리버! 드디어 모든 게 끝났네요. 정말 다사다난한 극장이야. 페나코니의 사냥개와 꿈 건축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수백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낡은 건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OTC는 돈 문제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 자식 멋대로 성배 전쟁에 휘말리게 해놓고 자신은 높은 곳에서 구경인가? 이봐, 놈을 끌어내서 불만 한두 마디 정도는 해주고 싶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이번 일로 다친 마스터는 한 명도 없어. 책임을 물으려 해도 그는 늘 쓰던 두 가지 수법을 쓰겠지. 최고의 변호사 팀과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얼버무리기. 하지만 성배 전쟁을 개최한 덕에 그는 분명 이런 지출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얻었을 거야.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이번 소동은 좋은 패가 되겠지. 제이드 씨가 페나코니에서 더 큰 기회를 엿볼 수 있겠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인간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지 않으니까.
썩어 빠진 돈 냄새밖에 안 나는 페나코니 규칙 따위 내 알 바 아니지. 랜서, 우린 귀여운 늑다리를 처리하러 가자.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군. 성배가 해체된 이상 프리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아쉽게 됐군, 형씨.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주 최고의 바에서 한 잔 사지. 오호, 우주 최고의 바라니 그거 괜찮은걸. 그럼 작별 인사는 관두도록 하지. 모처럼 생긴 기회가 없어질 테니까. 그럼 또 보자고, 브라더. 너희랑은 이번에도 제대로 못 싸워보고 끝나버렸군. 아무래도 지독하게 인연이 없는 모양이야. 그런가요? 이전에 당신을 쓰러뜨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난 평범한 궁병이지. 네가 바란다면 이번에도 이쪽이 진 걸로 쳐도 상관없다. 여기서 너희랑 논쟁할 생각은 없어. 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페나코니 풍경을 보고 오도록 하지. 마스터, 이제 슬슬 헤어질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그 패션 센스는 조금 고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서번트로서 이번 성배 전쟁에 너와 동행한 걸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과장된 말과 화려한 장식 아래로 집착이 강한 나이가 보이는군. 가끔은 정의의 편에 서는 것도 나쁘지 않네. 헤어지기 전에 정신 분석하는 건 그만둬줄래? 그리고 옷차림에 대해서라면 우리 둘 다 피차 일반이거든. 인류의 수호자씨. 그러고 보니 인류의 수호자인 나는 왜 억지력이 없는 세계에 불려온 거지? 당신이 이곳에 불려온 이유는 명확하지 않나? 영웅이라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하지. 당신의 소원에 응해 이 신기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당신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에 대한 불안, 망설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니까요. 영웅이 되기 전에는 헤라클레스도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힘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언젠가 은하를 밝히는 별이 될 겁니다. 전 그럴 거라 믿어요. 만약 제 존재가 조금이라도 당신이 나아갈 길을 밝힐 수 있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마스터, 미래의 당신에게 잘 전해주세요. 성배가 깨졌군. 아까워라. 사람들은 이걸 위해 싸우고 바치고 목숨까지 걸지. 우리의 페나코니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쏟아부어 지금과 같은 페나코니를 만들었네. 그렇다면 페나코니는 그들의 소원에 응답했나? 이 기억 물질 블랙홀을 보게 10 엠버 기원이 지났군. 여기 앉아 제로부터 페나코니를 만들어낸 사람 중 남은 건 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늙은이뿐이야. 친구도 적도 다 떠나버렸네. 두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내 소원은 이루어졌네. 자네들이 날 어떻게 보든 우리가 한때 서로를 얼마나 증오했든 성배는
각자의 공적을 인정하고 두 사람의 영령으로 현계시켰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선 옛 친구와의 재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하일이 여기 없다는 것 정도지. 오티씨, 당신의 소원에 전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랐다면 감쪽같이 속을 뻔했군요. 옛 친구와의 재회? 그런 건 프로젝트의 부수적인 수입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디. 아니지. 이제는 미스터 레카라고 불러야 하나? 작품 편집은 끝난 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은 역시 자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 참가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했지만 성배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남겨뒀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걸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는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됐네. 자네들 같은 예술가는 자신이 믿는 예술의 비석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성배 전쟁의 승자와 마찬가지로 극히 드물지. 하지만 난 다르다네. 세상에 돈 말고 자신이 한 노력의 대가를 더 잘 쳐주는 게 어디 있지? 과거의 영령이 가진 기억 또한 제겐 만족스러운 보수입니다. 그레디 같은 삼류 감독의 기억? 그런 것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말해보게. 영화인의 기억이란 점에서 보면 그 가치는 티끌 같지만 한 사람의 기억이란 점에서 보면 그건 가히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항하고 실망하고 싸우다 그는 이름 없는 과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배님은 그 시대의 축소판이자 사람들이 포복절도하게 만든 광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기도 해요. 보석처럼 다양한 면을 가진 이 기억을 제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당신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아주 성대한 촌극을 벌였는데 그레디처럼 체면이 구겨질까 걱정되진 않으시나요? 난 상인이네. 이 나이를 먹고 아직도 체면을 신경 쓰면 그것도 참 실패한 인생이지. 그럼 이 거래는 이걸로 끝입니다. 먼저 실례하죠. 그럼 이제 자네 차례군, 아스나 양. 자네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 그리고 자네의 모든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성명서에 사인하겠네. 이걸로 만족하나?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이제와 거부한다면 사라지기 전에 내 모든 힘을 써. 네 그 짧아서 보이지도 않는 목을 졸라 캑캑대는 꼴을 봐주지. 그런다고 네가 죽진 않겠지만 잘 있어. 페나코니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얼른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군, 아스나 양.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지. 마치 세븐스는 이상한 물건 가지고 오는 걸 정말 좋아한다니까. 저번에는 무슨 100점 피스톨이란 걸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1점을 줬어. 그리고 히메코의 커피는 조심하는 게 좋아. 그건 내가 본 음료 중에 가장 무서운 음료야. 하지만 이건 절대 히메코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랜홀름 고향의 차보다 더 끔찍해? 100배는 더 끔찍해. 한번 마셔보고 싶네. 그리고 그 녀석은 항상 마치 세븐스를 끌어들여서 말썽을 부리는데 이제는 폼폼이 가장 아끼던 다낭까지 나쁜 물이 들고 있어. 그렇구나. 너희 승격들은 정말 다 똑같다니까.
미하일, 왜 또 멍하니 있어? 무슨 생각해? 차장님, 이별의 순간이 또 온 것 같아. 열차에 또 와줄 수 있어? 아마도 지난 몇 년간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 같은 승객이 열차에 많이 탔던 것 같네. 정말 다행이야. 무명객들은 열차에 올랐다 내리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있을 곳을 찾고 어떤 이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은하 궤도가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은하 열차지. 난 앞으로도 차장님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어. 성배 전쟁이 곧 끝날 거야. 방황하던 영혼은 이제 안식처로 돌아갈 때가 됐어. 미샤는 페나코니로 돌아가야 해. 미하일, 기억해. 열차를 떠났더라도 은하열차는 영원히 무명객의 집이야. 난 항상 여기서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그럼 약속이야, 차장님. 다음에 페나코니에 정차하면 나랑 라자리나 티오난을 위해 경적을 울려줘. 경적이 들리면 꼭 널 만나러 올게. 응, 약속이야. 소원 같은 건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정말 당신답네요. 아무튼 오티 어르신이 성대하게 개최한 1차 성배 전쟁은 그걸로 마지막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스터 레카와 닥터 에드워드가 협력해 만든 꿈방울 영화는 엡실론에서 대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무별의 꿈을 쫓는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오티 어르신과 페나코니의 컴퍼니 지사는 이를 계기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죠. 가주와 주주들을 끌어들인 건에 대해선 어벤츄린 씨의 예상대로 거의 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단 명목으로 어물쩍 넘겼어요.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소송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성배가 가동되기 전부터 오티 어르신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르신은 원래 당신한테는 따로 배상금을 주실 생각이셨대요. 근데 아무리 자신이라도 그건 너무 속물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 성배 전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저희에게 주셨죠. 성배 안에 뭐가 들어있네요. 당신에게 온 쪽지 같아요. 자매님, 바빠 보이니 난 후크를 데리고 먼저 돌아가 보도록 할게. 오티 씨에겐 정말 감사할 따름이야. 그분이 이 진귀한 물건을 사준 덕에 우리가 자유여행을 떠날 자금이 생겼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 산프가 성배의 빈 소원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아? 방금 안 궁금한데요라고 했지? 자매님은 안 궁금해해도 관객들은 궁금해할 거거든. 여러분,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만약 제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전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바랄 거랍니다. 미래